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공학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학원 출신들을 궁금해하고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이제 그런 이 댓글에 좀 공감이 돼서 요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고 제 의견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전공제라 학원 출신들이 부러울 때도 있음. 우리 학교는 나름 명문인데도 발전 없는 교수들 거의 나랑 생일이 같은 강의 자료에 족보 복부 시험 잘 치기 위해서 원리는 안중에도 없고 코드만 달달 외우다 보면 진짜 학원 출신들은 현업에 필요한 것들만 배우는 것 같이 보여서 현타가 옵니다. 근데 딱 하나 얻어가는 거는 있음. 컴공 4학년 매학기 매 수업마다 생전 처음 보는 과제나 프로젝트 내주는데 실습실에서 씨발씨발 하면서 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 어떤 경험치 그런 게 쌓이는 것 같음. 두려움이 없어진달까? 맞아요. 팀노바에서도 되게 많이 지향하는 게 일반 컴퓨터 공학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이상과 비슷하거든요. 제가 전공자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실제 그 전공자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 지향하는 지향점이 실제로 육성되어지는 많은 코포자라고 하죠. 코딩 포기자를 보면서 그 이상이랑 잘 안 맞는다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뭐 이게 뭐 통계 자료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현업에 있으면서 많이 느꼈던 것들. 그러니까 전공자가 오면은 뭔가 비전공자에 비해서 많이 달랐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많지 않고, 제가 이제 먼저 다녔던 학교부터 해가지고 제가 또 특이하게 다닌 게, 제가 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일주일에 막 좀 몰아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컴퓨터 공학 수업이랑 그리고 저는 게임공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첫 번째 학교에서는 그 두 개를 다 같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미 현업을 하고 있을 때여서, 근데 제가 그때 보면은 제가 과제를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제가 주도해서 하던지 아니면 혼자 그냥 하던지,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실무를 하던 사람이니까 사실 그 어렸을 때부터 오래 하다 보니까 웬만한 과제들은 그냥 할만 했거든요. 근데 정말 코딩 포기자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게 전공이 있으면 니네 학교가 똥통이라서 그렇다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첫 번째 학교도 그랬는데 뭐 두 번째 학교는 디지털 대학교니까 더 안 하는 사람이 많았겠죠. 제가 그냥 대충 해도 다 입불 받았으니까. 근데 디지털 대학교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러니까 뭐 거기 교수들이 몇 명은 그래도 좀 곤조가 있는 교수들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안드로이드 가르치는데 진짜 그 개발 진짜 1도 안 해본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가르치더라니까 존나 어이없다니까 진짜. 딱 봐도 그게 보여.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그 거짓말 못하거든. 근데 그래가지고 안드로이드 이론 같은 느낌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화가 안 되는데 그 가르치는 느낌이랑, 그 사람 아마 그 교수 평가 1점 받았을걸? 진짜 그 정도로 불만이 존나 많았거든. 게시판에 막 많고 그랬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 교수가 돼. 근데 이런 케이스는 뭐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 사실 학교 가면은 쓸데없는 거 좀 많이 가르치거든. 그래서 사실 쓸데없이 시간 많이 이렇게 투자하고요. 뭐 사람들이 학점에 자꾸 이렇게 목을 매는데, 그 학점이라는 게 다 독이에요. 학점 전공,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눅스 설치 수업에서 4.5 이런 거 받았다고 해서 그게 엄청 현업에도 도움이 될까? 리눅스에서 내 파일을 찾아서 가는 정도까지 도움이 되겠는데,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 한 시간 가르쳐도 다 하는 거거든. 근데 그 수업을 실제로 난 들었었고, 실제로 A4를 받았지만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죠. 레드 페도라 설치해가지고, 그 뭐, 드라이브 마운트하고 막 이런 아주 그냥 인터넷 블로그만 봐도 있는 거를 수업으로 해가지고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하는데 좀 짜증났어. 막 엑셀도 배우고 파워포인트도 배우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고등학교 때 이미 다 했던 거? 막 그런 것들? 그리고 자기가 맘만 먹으면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너무 그렇게 힘들게 배워서, 아 여기가 전공장가 아닌가 막 이랬다니까. 명문대라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명문대 커리큘럼 저 맨날 검토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국내 명문대에서는 사실은 박사학위자들의 그게 이력이 끝내주는 거지, 사실은 뭐 국내 학사 레벨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소름 끼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좀 실수하는 게 수학 위주로만 계속 보다 보니까, 아직 코딩이 잘 붙지 않은 친구들도 수학만 보다 보니까 거기서 좀 질리는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전공자들이 좀 그래요. 실제로 뭐 저 학교 다닐 때보다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의자료 옛날 거 이게 이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이분은 이제 그 4학년 그 졸업반이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삽질하면 늘잖아요. 그래서 삽질해서 느니까 그 삽질이 안 되는 친구들이 대부분, 제가 봤을 때 웬만한 학교에서 70%는 포기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부분은 코딩 다 못해요. 7, 80%는 코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친구들이 팀노바 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현업에서도 이제 굼뜨는 걸 많이 봤죠. 그러니까 좀 일을 빡세게 하고 막 가르치기도 해보고, 저는 이제 선생님의 입장도 알고 제가 팀장으로서 사람 뽑아보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팀원으로 일해보기도 하고 사업까지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다 해보면은 좀 다각적으로 보여요, 그 상황이. 그 나라면 저런 친구들한테 돈을 얼마나 줄까, 저런 친구들 뭐가 부족할까, 이런 생각을 다 해보거든. 근데 여러 가지를 다 해본 결과 확실히 그 전공자들 중에서 상위 한 10%? 근데 그게 이제 성적 좋은 10% 아니에요. 4.5 나온다고 절대 코딩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전공자들 중에서 점수는 그저 막 B뿔 정도 나오는데, 근데 개발 존나 잘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오래 해가지고 잘하는 그런 케이스 아니면 저 같은 케이스죠. 아니 그래도 10년을 하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할만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개념들, 새로운 개념들 많이 나오긴 하지만 10년 하고 이렇게 어렸을 때 10년 하고 가면 그냥 할만하거든. 근데 보통은 대부분 그러지 않으니까 다들 놀래요.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서 점점 코딩 포기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소수의 몇 명만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명문대라고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명문대들이랑 일 많이 했어요. 제가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하면서 현역 우리나라에서 스펙 제일 좋고 해외 대학 애들이랑 일 많이 해봤습니다. 심지어 어디지? 그 컴퓨터 사이언스 1위 학교인, 약간 공동 1위라고 하죠. 스탠포드, MIT, 그리고 카네기 멜론, 뭐 이쪽 애들이랑도 일해봤는데, 한 명은 되게 잘했고 한 명은 진짜 별로였어요. 너무 못했어. 진짜 못했어. 이게 그 학력이랑 그게 완전 비례하지 않으니까, 그 학교 네임 밸류랑 거기서 코포자냐 아니냐가 중요해. 그리고 옛날에 같이 했던 동료도 서울대 컴공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걸로 병특 들어오긴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기획 업무를 주로 했지, 개발이 안 돼서. 그런 사람 많아요. 존나 많아요. 내 주변에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지. 왜냐면은 이번에도 수능 만점자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되게 대단하다, 저 친구들 의지가 대단하다, 이런 거는 되게 존경스럽지만, 사실 컴퓨터 공학이면은 이제 개발 시작인데 또 저 친구들 고생 또 하겠구만, 이런 생각 든다고. 그래서 사실 이쪽이 그 남들 배경 잘 안 보기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 실무 능력 위주로 보기도 유명하고, 그래서 나름 난다긴다 공부 잘하고 학창 시절에 그랬던 사람들 존나 많이 있는 분야인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실제 코딩에서 실전에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게임 진짜 잘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머리 존나 비상해요. 저도 나름대로 나도 그래도 똑똑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뭐 해도 게임에도 좀 잘하는 편이고 그랬었는데, 진짜 와, 저 사람은 분석력이 장난 아니다, 이렇게 존경심이 생길 정도로 게임에는 미친놈들이 존나 많아. 이게 좋아해서 하면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의 능력자들이 코딩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딩에 정말 좀 외골 쓰고 그냥 순수하게 개발 자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성격이.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 잘해줘야 돼요. 제가 그래서 계속 그걸 집착하는 거고, 그런 어떤 누구도 따라올 수 없고 남과 경쟁의 레벨이 아니라 그냥 이거 되게 흥미롭다, 너무 재밌는데, 이런 레벨의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고연봉에다가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죠. 일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레벨을 만들려면 종합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 근데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이제 컴공에서 좀 이상한 걸 많이 가르치니까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에 교양 섞고 좀 이상한 교수를 섞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학점에 집중을 하고 실제로 개발을 내가 뭐 할 줄 안다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학점에 집중해. 인간이 좀 우매해서 점수라는 개념이 나오면 점수 위주로 생각하거든. 근데 우리나라 수능 문제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시인도 자기가 쓴 시에 그 어떤 화자의 심정을 못 맞추는 나라인데, 근데 이런 게 비일비재하고 현재 교육 자체에 대해서 회의론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필요한 경제교육 같은 건 하나도 안 하고, 정작 아이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12년 동안 수능 공부만 하는데 그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낙오자가 굉장히 많잖아. 12년 동안 뭔가를 했는데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지쳐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친구들이 실무에서 정말 잘하면 실무자로서 내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라고 만든 게 팀노바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고연봉 쭉쭉 가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한 거지. 쟤 뭐야? 쟤는 뭔데 왜 연봉이 3천만 원이 올라? 학원 잠깐 다니고.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스마트해야 돼.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막 서울대생 하면은 진짜 막 모든 면에서 완벽할 거라 하지만 실제 나는 살면서 정말 서울대생들이랑 일을 많이 해볼 기회가 있었어요. 예전에 있던 팀에서 기획자도 서울대 컴공이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다른 그 팀에서 기획 업무 하시던 분도 서울대 미술사학이셨었고, 근데 그분 맨날 혼나고 막 그랬었거든, 일 잘 못해서. 그리고 내 제자들 중에도 서울대 친구들이 꽤 많았거든. 근데 그런 친구들마다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막 뭐 완벽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좀 성실한 게 장점인데, 문제는 항상 최고만 달리고, 기존의 어떤 게임에서는 내가 암기력이 좋고 머리가 좋다 보니까 웬만한 애들 다 이겼는데, 이 코딩 시장은 약간 게임 시장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즐기는 애들 못 이겨. 옛날에 내가 포트리스를 포트리스란 게임이 있었어요. 이렇게 막 포 쏘는 게임 있는데, 웜즈란 게임이 원작인데, 아무튼 그런 게임을 제가 할 때도, 제가 중학생 때 방학 때 랭킹 한 진짜 500이? 근데 4시간 자면서 했거든? 근데 정말 거기는 내가 4시간 자고 그렇게 미친 듯이 그 팀 4명이 짜서 해도 못 이겨.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가든 진짜 미친놈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항상 나는 극단적인 그런 쪽에서 놀긴 했어요. 항상 경쟁해야 되고 막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진짜 많이 해봤다고 자부하는데, 진짜 미친놈들이 그만큼 많아. 정말 수학적으로 너무 뛰어난 개발자들도 많고, 와, 저 사람은 진짜 범접할 수가 없다라는 느낌? 근데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개발 만들어야 되는 거에 정확하게 잘 안 맞는 그런 식의 개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진짜 많고 즐기는 사람도 많아. 이번에 또 졸업시키는 한 친구가 좀 그런 성향이거든요. 현경이라고. 근데 그 친구도 나중에 기회 되면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그 친구는 되게 순수하게 개발을 즐기는 게 너무 보여요. 이런 애들은 진짜 나중에 발전이 엄청 되거든. 근데 그 친구가 귀가 얇아. 그래가지고 이런 친구들은 이제 제가 항상 하다가 힘들면 나한테 꼭 연락해라, 내가 맨날 이러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귀 얇아서 이게 분명히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순수한 마인드의 친구거든. 근데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실무에서는 이게 필요한 감각이 아예 달라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그렇다고 학교에서 배우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개발 중에서 좀 약간 개발 쪽을 좀 염두를 많이 해두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노력을 하든 사실 상관이 없어. 그냥 일단은 삽질은 발전을 시켜, 무조건 어떤 사람이든. 게임도 솔직히 내가 막 만렙 찍으려면 개고생 하잖아요. 만렙 찍는 동안 맨날 사냥해야 되고, 정말 12시간 막 16시간씩 막 담배 펴가면서 막 PC방에서 존나 많이 하더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 어떤 게임도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하세요. 게임 잘하는 분들 보면. 그리고 막 이걸로 수치화 시켜가지고 막 도식화 시켜가지고 표 만들어 놓고. 제가 20살 때 던파타임이라는 데서 일했는데, 그 던파타임 거기서 나름대로 내가 나름대로 진짜 잘하고 나왔거든. 한 6, 7개월 일했는데, 내 던파타임 그 팬사이트 운영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아이디가 으키야키야키였는데, 그걸로 내가 이제 팬사이트 운영자인데, 그러니까 그 회사 소속의 운영자인데, 내가 실제 게임을 되게 많이 했어. 게임 많이 하고 만렙 계정이 다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만렙 계정이 다 있었고, 던전앤 파이터 만렙 모든 캐릭터 만렙 캐릭터랑, 그리고 엄청 돈이 많이 줬었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아이템 다 살 수 있고 막 그런 정도였어. 그래서 내가 공략집도 쓰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진짜 내가 거기서 놀랬던 게 뭐냐면, 거기에 내가 범접할 수 없을 만한, 내가 나름대로 팬사이트 운영자고, 그리고 거기 본사에서 준 만렙 그런 계정도 다 있고, 나 나름대로 최고의 그런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인데도 그 못지않게 훨씬 좋은 콤보와 더 좋은 걸 만든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공자들은 점수에 연연하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그리고 어떤 내가 하는 삽질의 종류가 그러니까 더 좋은 삽질일수록 좋거든요. 팀노바에서는 좀 좋은 삽질, 내가 해본 것 중에 이거는 진짜 좋더라는, 제가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했던 삽질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거를 좀 쉽게 극복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해놓은 건데,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 제가 아쉬웠던 것들, 2개의 학교를 다니면서 진짜 아쉬웠던 것들을 많이 담은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전공자들 많이 채용해보고, 학원 실습생들도 학원 졸업생들도 많이 채용해봤지만, 결국에 잘하는 놈은 뭔가 열심히 해서 개삽질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잘해요. 뭐 질문해도 이렇게 좀 해본 흔적이 있어. 그래서 물론 이제 뭐 6개월, 7개월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한데, 전공자들 중에 진짜 잘하는 애들은 대부분 방학 때 코딩하고 있어.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땐 성적 쫓아가고 이상한 과제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물론 진짜 대학 교육 진짜
쓰레기 같아 난 솔직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뭐 얘기할 좀 그런데, 좀 내가 대학교 때 내가 나한테 발전했냐 물어본다면 진짜 미안하지만 난 내가 제일 개 발전했던 거는, 내가 그 지하철 송내역 있죠. 송내역에 부천에서 병특 준비할 때 진짜 매일매일 아침 9시에, 9시도 아니 8시 남들 출근할 때 가서 거기서 맥북 그 흰둥이 그 중고로 한 40만원 산 거 있거든.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걸로 iOS 초기 버전, 그 iOS 막 한 3버전 4버전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아무튼 내가 한 13년 전 14년 전에 그걸 했었거든. 그때 아침에 갔다가 6시에 퇴근하듯이 일반 직장인처럼 매일매일 코딩하고 집에 와서 아파치 서버 좀 조율하고, 왜냐면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게 포트 뚫어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카페에서 접근해가지고 서버 연동해서 게임 개발하고. 그렇게 힘들지. 멘탈은 존나 힘들지. 돈은 안 벌리지. 그 과외로 먹고 살면서 내가 이제 병특 준비할 때였거든. 근데 그때 진짜 아무 생각 않고 개발만 하니까 정말 실력이 많이 늘었어. 그 다음에 1km 그 옛날에 개발할 때, 그 안드로이드 초기 버전 프렌에서 도망갈 때 개발할 때랑, 좀 많아요.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좀 많아. 그거 말고도 내가 한 프로젝트들 중에서 많아. 무슨 뭐 바둑 그런 게임 하는 것도, 내부에 그 소스 설명을 못 해가지고 제가 소스 유출 안 할 테니까 그냥 주시라고. 그래가지고 C로 짜 있는 거야, NDK로. 그리고 20대 있다? 그래가지고, 씨발, 좋됐다.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C 쪽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졌는지 분석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동작하는 거 서버에다 하나 붙이는 거. 근데 아까 그 의뢰는 나중에, 그게 막 바둑 게임인데 서버가 막 3일에 한 번씩 뻗는다는 거야. 메모리 릭 발생해서. 근데 이거 서버 C로 본인이 직접 짰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렇대. 근데 이거 서버 C로 짜신 거죠? 네,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내가, 근데 서버 같은 거는 C로 짜려면 테스트 진짜 많이 해야 된다고. 이게 포인터 쓰는 게, 사람들이 C를 왜 썼냐 물어보면 대부분 이러거든. 빠르니까 이러거든. 아니, 그 동의를 일부 해. 근데 물론 알고리즘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 이거는 사실 메모리를 매니징 하는 애들이 있냐, 그러니까 JVM 같은 게 있냐 없냐의 차이에서도 많이 나오고, 인터프리터 방식이냐 아니면 컴파일러 방식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른 것도 있지만, 사실 C랑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진 언어들끼리 비교하면 또 C만 막 무작정 빠른 게 아니거든. 내가 C의 그 점유율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죠. C 언어가 점유율 높은 거는 유닉스의 영향이 크다. 유닉스 만든 사람이 C 언어 만들어서 지금 커널 쪽을 붙여놓으니까 그렇게 생긴 거라고 얘가 얘기를 했잖아요. 커널 쪽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C로, 메인 언어를 C로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점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회사 업무도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게, 그때도 많이 늘었거든. 이제 개고생했어. 나 진짜 나 인생에서 개발이 좀 지칠만하게 했어. 난 진짜 아쉽지 않게 했거든, 살면서.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서 느낀 게, 내가 컴공에서 배운 게 의미가 있나 싶어. 아무튼 내가 그쪽도 결국에는 네티로 바꿔줬어. 이승 씨가 만든 거. 되게 자랑스럽죠. 아파치 미나랑 네티, 진짜 그 당시에는 생소한 개념을 이벤트 드라이븐으로 그렇게 서버를 구축한 게 흔하지가 않았었는데, 몇 개 없었는데, 그 당시에 진짜 대단했고, 나도 추천받아서 처음에 써보고, 1km 그때 팀에서 그게 안정화되는 거 보고 진짜 감탄했거든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이제 이런 분들이 차라리 진짜 세계적인 개발자를 해야지, 저런 사람들이 교수가 돼서 사람들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 근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 머리가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는 되게 쉽게 했다고 생각하더라고. 근데 내 친구들이랑 최근에 만나가지고 밥 먹는데, 얘네들이 전공이 있잖아요. 박사학위 막 석사학위까지 딸 때까지 전공이 있거든. 자기 전공 수업을 가르치면 학생들이 반응이 시큰둥하다는 거야. 반대로 자기가 전공이 아닌 걸 하면 눈높이가 학생들 수준에 맞춰진다는 거지. 자기가 이 분야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꼼꼼하게 좀 학생 눈높이에서 가르치니까 반응이 엄청 좋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잘 안 돼 있지. 그러니까 교수들, 진짜 내가 존경하는 교수도 있긴 있어. 근데 저는 외래 강사 교수님들이 좀 더 존경스러웠고요. 왜냐면 나 실무에 갈 생각이 많았고, 내가 연구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진짜 수준 낮은 교수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는, 와, 이제 공부만 많이 하면 그냥 교수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교수들도 꽤 있었어요. 내가 전공에서 내가 보면 알잖아. 내가 그 교수들보다 코딩을 더 오래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보면 알지. 그러니까 그런 교수 되게 많았었어요. 실제로 진짜 웃긴 얘기 많아. 내가 학생들이 해준 얘기 좀 보면, 내가 아는
그 내가 가르쳤던 학생이 해준 얘기인데, 뭐 예를 들면 뭐 서버 같은 것도 뭐,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언어 하나만 맹신하고 서버 아키텍처 하나만, 그러니까 서버 하나만 맹신하고 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왜냐면 그런 사람들 특징이 딴 거 안 해봤어. 딴 거 아키텍처가 어떤지를 몰라. 예를 들어서 구글 고 같은 경우는 뭐 싱글 스레드나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싱글 코어에서도 꽤 높은 퍼포먼스를 아까 만들게끔 애초에 처음부터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벤치마크하고 실험하고 그 아키텍처 분석하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 고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구나. 그럼 이런 기기는 나중에 되게 협소한 기기, 그러니까 코어가 적은 아주 작은 IoT 기기에서도 꽤나 퍼포먼스가 좋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하고 그랬었거든. 근데 그런 연구들을 이제 진행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막 이렇게 막 비교를 하잖아. 이것저것 막 비교를 하면 확실히 뭔가, 아, 내가 좀 현업스러워진다? 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드는데, 그런 어떤 것들을 알려면 사실 좀 다각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내가 메인이 자바든 내 메인이 PHP든 아니면 내가 메인이 어떤 언어든 뭔가가 있어야 되긴 하지만, 사실 그 메인이랑 상관없이 다각적으로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는 안 돼. 근데 대부분의 어떤 이상한 고집 가지고 있고 막 유튜브 같은 데서 막 시비 걸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밖에 몰라. 근데 그것도 지대로 몰라. 그 옛날에 제가 유튜브 최근에 실시간 스트리밍한 거 후반부에 보면 알겠지만, 그 공식 홈페이지도 안 보면서 저를 막 까고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용어도 모르면서 그냥 뭐 한두 개 공부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 현업에. 그리고 현업에 너무 이런 용어 같은 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게, 솔직히 말해서 그런 용어 몰라도 어느 정도 작업은 다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끼리 막 면접 볼 때 의뢰하는 질문들, 막 테크닉, 막 자료구조, 디자인 패턴, 이거가 지금 당장 내가 몰라도 상관은 없어. 근데 내가 그런 건 있지. 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 유효한 시간 내에, 일정 내에 그걸 소화를 해서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 대학에서 오래 가르치는 이유가 그런 거를 만들려고 가르치는 건데, 여기에 뒤죽박죽, 그리고 수준 낮은 교수들, 그리고 수준이 높다고 해서 그거를 쉬운 관점으로 얘기 안 하는 교수들, 그러니까 나고자가 많은 거지. 이런 얘기를 옛날에 했을 때, 저는 이제 이분도 전공자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했을 때도 되게 네가 감히 교수를 까? 이런 느낌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현실을 보세요. 그리고 실제 본인이 컨공을 제대로 안 다녀보면 몰라요. 존경할 만한 교수들 글쎄 10명 있으면 한 5명? 근데 내가 말하는 거를 선입견 없이 한번 잘 유심히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실제로 취직을 할 때는 플랫폼 레벨에서 취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분께서도 얘기를 하시지만 플랫폼 레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하든 웹 프로그래밍을 하든 그런 걸 하는 게 일단은 핵심인데, 문제는 전교수들 중에서 그런 어떤 새로운 최신 트렌드나 이런 부분 중심으로 가르치는 교수는 많지 않았어요. 제가 본 교수들은. 그럼 보통 뭘 가르치냐, 물론 이제 연구 개발을 하느라고 뭐 다른 뭐 학생들 지도하고 이런 것도 분명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사잖아. 그러니까 석사 박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 대학은 학사들도 해야 되고, 그 학사들은 대부분 취업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대학이 취업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실은 취업에 특화된 교육도 필요한 거야. 근데 이제 취업 센터 같은 데 가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의례적인 그런 거 하고, 공대 와가지고 강연 특강하는데 막 넥타이 무슨 색, 감색 정장에 무슨 파란 넥타이는 진취적이다 이런 얘기, 이런 거나 쳐 가르치고 있고, 교양 특강 가가지고 그 취업 특강 가서 공대생의 실제 그런 거를 가르칠 줄 알았는데, 나는 애들한테 그러잖아. 야, 그냥 존나 잘하고 그리고 그냥 후드 집업 입고 가, 백팩 메고, 그게 개발자다운 거야. 그래, 그러니까 물론 아니면은 그냥 그러니까 뭐 단정하게 입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그거에 대한 선입견을 갖는 개발자들은 애초에 답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 가도 상관없다고, 감색 정장 입는다고 네가 짜는 코드가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용주의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많어. 그래서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전공자들이 원래 그 가진 그 피지컬이 웬만한 그 6개월 배운 친구들보다 훨씬 뛰어나야 되는데, 진짜 전공자들 중에 코딩 포기하고 이런 애들은 4년 공부해도 6개월 공부한 애들보다 못하다니까. 개발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그냥 올인하셔야 돼요.
올인해도 천재들 미친놈들 존나 많은 게 이쪽이야. 근데 그런 분야에 오는데 뭐 교양체육 해가지고 체육 수업 듣고 뭐 음악 듣고 이거 하면서 이거 과제 뭐 배트맨 바흐는 어쩌고 저쩌고 막 그게 그렇게 하니까 4년 해도 안 되는 거야. 대부분 방학 때 아무것도 안 시킬 때 학점 4.5만데 개발 존나 잘하는 사람 진짜 보기 드물어. 본 적은 없어. 일단 나는 대부분 빗불 받는데 좀 약간 꼴통스러운 애들이 잘하는 거지. 약간 그 똘끼가 있어야 돼. 현대 생활을 살면서 개발자로 성공한 애들은 약간 똘끼 있는 애들이야. 개발 존나 웃긴 게 뭐냐면 나 학교 다닐 때 나처럼 어렸을 때 해오던 애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게임 개발도 하고 곧잘해. 존나 오타쿠 안경 여든 오타쿠 나같이 생겼어. 근데 안경 여든 오타쿠인데 그런 아무튼 그 애가 있었는데 걔가 잘했거든. 근데 걔랑 내가 본 게 되게 선배들도 걔한테 개발해달라고 그러잖아. 기숙사에서 소문나가지고 그런 거 되게 많았어. 아무튼 이렇게 대학교에서 진짜 잘 되려면 그냥 딱 일단 개발을 80% 이상으로 비율을 잡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그리고 어떤 삽질을 해도 좋아요. 근데 삽질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삽질을 골라서 해야 돼. 근데 대부분 좀 무식한 삽질 많이 해. 나 옛날에 진짜 어이없었던 게 막 그 내부에 컴파일러 그 자기네 리눅스 서버에 컴파일러 서버 설치해놓고 거기다가 막 거기서 그 콘솔에서 프로그래밍해서 씨발. 그러니까 콘솔에서 프로그래밍이라는 과제를 내준 그 여교수가 있어. 와 존나 짜증나. 되게 권위적이었어. 꼰대였어 내가 봤을 때.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미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현업에서 쓰는데 난 알잖아. 그 당시 현업하니까 왜 씨발 콘솔에다 그러니까 콘솔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보여줄게. 이게 뭐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그냥 짜라 이거야. 이런 데다가 이런 명령 프롬프트 이런 데다 그냥 코딩을 하라 이거야. 이게 얼마나 족같은지 알아. 근데 이게 논리가 뭐냐면 그 극적인 상황에서도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다가 GCC 설치해가지고 내가 저거 검은 화면에서 막 VI로 그때 VI 같은 걸로 VI도 아니었어. 막 아무튼 VI를 이상하게 바꿔놔가지고 개발 툴은 최악이야. 그리고 대부분 저 VI로 할 수 있는 거는 일반 개발 툴로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VI 존나 좋아하는 사람 존나 좋아하는데 VI는 나는 좀 이렇게 그냥 한 번씩 쓰는 정도로만 그냥 쓰거든. 간단하게 수정할 정도로만. 근데 그걸로 하라는 거야. 이제 코딩 막 시작하는 애들한테 1학년생들한테 미친 거지. VI는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일단 코딩 문법부터 먼저 해야지. 이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감히 얘기를 못해. 너무 권위적이니까. 와 그런 어떤 시스템 교수에 대한 도전 막 그런 생각을 하고 막 큰소리치고 그런 식의 문화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피해보는 건 학생들인 거지. 나는 그냥 실용적으로 가르쳤을 뿐이야. 그러면 당연히 고연봉 되는 거지. 인생이란 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선택을 잘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옛날에 왜 이렇게 영상이 길어지냐. 나 옛날에 뭘 했냐면 내가 그 당시에도 내가 그 ASP 그러니까 요즘 잘 쓰지도 않는 건데 ASP 프로그래밍을 했었거든. 근데 내가 거기도 PHP 짜고 있었어. 그랬더니 거기 컴공 조교가 와가지고 나 어차피 그 과가 아니니까 조교가 와가지고 나보러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고 막 그러는 거야. 저 그 현업 프로그램 하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시라고 내가 그랬어. 저 이거 의뢰받아서 해야 되고 그거 어차피 내가 성적 안 나도 내 문제잖아 라고 얘기했어. 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가더라. 뭐 욕했겠지 속으로는. 근데 그래도 결과 어떻게 됐어? 나는 그거 의뢰 잘해서 대학 등록금 벌었고 그 사람은 그냥 조교를 하는 거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리고 그 수업도 내가 그래도 한 빗불 이상은 받았어요. 어차피 뭐 내가 그걸로도 예전에 원래 KT 쪽에서 걔네는 하청 많이 쓰거든. 제 1하청이 있어요. 원래 KT 쪽에서 친구 찾기 할 때 ASP로 프로그래밍 하고 그랬었거든. 가지고 그냥 뭐 하는 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과제를 현업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뭐 어디서 과제 제출하라 그래요. 근데 PHP로 누구 만들어줬던 사이트 그냥 교수님 저 이거 그냥 혼자 다 짜는 사람인데 저 그냥 에이플 주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주니까 에이플 주더라. PHP 수업도. 그 강사 어리버리한 디지털 대학교에서. 몇 개 있었어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되게 쉽게 돼요. 그러니까 현업을 실용주의적으로 하면 오히려 내가 추천하는 건 현업에서 일단 개발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론을 보면 재밌거든. 근데 이제 처음에 너무 이론을 잘 모르는데 막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경우 많아.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나만 정상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순서를 그렇게 해서 팀노바스럽게 바꿨거든요. 그 이론을 공부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그랬더니 결과 좋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내 말이 맞는 거야. 내가 교수를 까고 싶어서 까는 게 아니야. 나한테도 되게 좋은 교수님이 있었어. 대부분 외부 강사라서 그런 거지. 근데 난 정교수분들한테 그렇게 존경심이 생길 만한 것들을 많이 겪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교수가 되는 과정이 회사 생활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잘 몰라, 회사 생활을. 박사하겠다고 바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 내 친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내가 많이 보면서 많이 느끼지.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이제 야, 나름대로 내가 그래도 28년 29년을 한 개발자인데 내 얘기는 좆도 안 듣고 서울 디지털 대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안 듣고 그냥 쟤는 사기꾼일까 이렇게 하는 거지. 아유, 그런 지가 벌써 이제 9년차 되고 있다. 야, 언제까지 그 얘기 나오나 보자 한번.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을 감히. 아무튼 제가 이런 컴공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컴공에서 잘 되는 법은 진짜 방학 때도 그렇고 8대 2 비율로, 그러니까 교양 2, 전공 8, 그리고 전공 중에서도 일단 코딩의 비율이 진짜 높아야 돼. 90% 이상. 코딩을 좀 잘해주면 자연스럽게 이론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코딩, 방학 때도 코딩, 무조건 코딩, 그러면은 좋다. 그렇게 한 4학년들은 진짜 잘하지. 그런 사람들이 근데 10%도 안 돼. 그런 문화권에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런 좀 잘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야 돼. 대학교에서 잘 되려면. 그러니까 어설프게 찐따들이랑 어울리지 말고 그냥 코딩이나 하세요. 요즘은 오타쿠가 찐따가 아니야. 오타쿠는 좀 멋있는 거 요즘은. 아무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컴공 이제 졸업생 분의 댓글과 지금 졸업반이신 것 같아요. 졸업반 분의 댓글과 저도 대학교를 졸업한 지가 13년? 12년 넘어서 뭐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봅니다. 대학을 남들보다 오래 다녔어. 1년 더 다녔어. 그러니까 5년, 그러니까 수업료를 1년 정도 더 낸 거지. 그런 입장에서 제가 현실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팀노바에 전공자들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들 얘기 종합해봐도 제 얘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막 이렇게 막 소름 끼치게 교수님이 막 좋아서 내가 발전 잘했으면 안 오지 학원을. 그리고 그 친구들이 보는 친구들 평균이 있잖아. 그 평균이 제가 말한 거랑 비슷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